위로의 말들 그리고 조언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과학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 오히려 그 경력 단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노 물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인지 자 2부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네 실력이 아니라 그 옷 때문에 이 경기 기록 좋아진 거잖아. 테크놀로지 도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은나노 세탁기. 프라이팬 코팅도 지르코늄으로 한 거예요. 다 마르셨을걸요. 자외선 차단제. 아이섀도우. 장난. 다. 내 몸속에 다 들어있어. 우리나라에서 은나노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은나노 제품, 은나노 치약, 은나노 살균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나노가 갑자기 나노 산업, 나노 과학, 나노 기술 이런 말들이 정신없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노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노가 뭘까요? 요새 조그만한 거. 아주 작은 거, 그쵸? 요즘 미세 플라스틱 하면 어떤 사이즈인 줄 아세요? 그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가 사실은 마이크로 사이즈. 마이크로의 1000분의 1이 나노 사이즈예요. 1000분의 1. 그럼 진짜 작겠죠. 그런데 우리 은나노 살균제, 은나노 치약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 내 폐 속에 들어간다면 세포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봤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내 몸 안에는 없었을까?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촛불 켜놓죠. 촛불 불 위에 보면 나노 사이즈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용접 흉, 그것도 나노 사이즈예요. 내 몸 안에 있는 DNA, RNA 다 나노 사이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나노가 갑자기 뜨게 됐을까? 사진 보면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 병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제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아요. 같은 물질이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다 퀀텀 닷으로 만든 건데요. 사이즈만 달라요.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아주 큰 사이즈로 사이즈가 커져요. 커지면서 색깔이 저렇게 변해요. 그렇다면 진짜 신기하다. 저 이 사진 보면서요. 야, 사람들의 진짜 능력은 끝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사이즈만 바꿔서 저런 빛을 다 내지? 그럼 왜 나노물질이 지금 문제가 될까? 그럼 나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나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러면서 보시면 자, 바위를 평생 동안 갈면 분명히 나노 사이즈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위를 딱 가져다가 평생 갈아. 밥도 안 먹고 계속 갈아. 분명히 나노 사이즈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화에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그래서 공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저 엔지니어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얘기하고 맨메이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조 나노 물질인데요. 저거는 여러분들 레고를 보시면 애기들이 레고 할 때 보면은 전부들 조각 난 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어떤 큰 물체를 만들죠. 근데 처음 시작되는 그 뭔가는 있죠. 그게 시드라래요. 그걸 통해서 거기다가 어떤 복합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나노가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죠. 시드 어떤 물질을 넣느냐. 그 조합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화합물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걔네들을 다 그만큼 조합을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나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야, 이번에는 항암제 넣어볼까? 염증제 넣어볼까? 사람들의 상상력은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나노들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은나노 세탁기 아세요? 네. 은나노 세탁기. 그 다음에 지금 후라이팬 코팅도 지르코늄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쓰시죠? 핸드폰의 센서 뭐로 만들까요? 카본 나노튜브. 그 다음에 통화하시다 보면 열 나시죠? 뜨거워지죠? 그것도 반도체 카본 나노튜브 넣어가지고 열 감지 기능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마르셨을걸요? 자외선 차단제, 티타늄 나노파티클, 징크 옥사이드, 아연 나노파티클 섞여져 있는 거고요. 아이섀도우, 갈색 아이섀도우, 철 나노파티클, MRI 조영제, 철 나노파티클. 장난 다 내 몸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인가요? 그때 그 경기 수영 세계 올림픽 경기에서 그 수영 선수가 입은 옷이 테크놀로지 도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실력이 아니라 그 옷 때문에 이 경기 기록 좋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넌 이거 도핑 테스트 필요 없는, 약물 도핑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도핑 아니야? 앞으로 이 옷 입고 하지 마 라고까지 했어요. 자, 신축성, 탄력성, 경량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테니스 용품들 엄청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4종이 항암제로 나노 메디신으로 해서 FDA 승인하에 팔리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 끝도 없이 예로 들기에 하려면 오늘 밤 새야 돼요. 다 예를 들려면. 그만큼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파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나노물질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죠.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제도 나노예요. 나노 산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나노 산업 분야는 여러분 생활 곳곳에 더 많이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나노물질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사용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노물질이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제가 좀 질문 단순하게 드릴게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 괜찮은 건가요, 교수님? 네,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길 정도의 나노 노출 농도 자체가 아직은 전혀 문제될 정도가 아니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위해성 평가 자체가 아직은 큰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이슈가 돼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키워드 들어주세요. 나노가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노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갖는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노물질은 어떤 물질들이든 간에 노출 농도가 우리가 많은 농도가 몸 안에 축적이 되면 배불러도 배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물질이든 간에 노출 농도가 높아지면 독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주 적은 농도라도 독성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독성이 나오는 농도가 가급적이면은 그 농도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게, 거기가 어디 선인지 그것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주고, OECD가 빨리 움직였어요. 예전에 겪은 그런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거는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깊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그래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출 농도를 잘만 잡으면 이 아이는 분명히 축복이 될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평화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 나노가 되게 작은 입자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작은 입자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를 할 때 그 입자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입자가 생겼는지 알고 이 입자에 원하는 게 붙었는지 알고 그런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어요. 보이면은 나노가 아니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노를 만들기 위해서 나노를 일반적으로 저도 약학방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그냥 저희가 다 제조를 하고 만든다고 생각을 했지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물질 가지고 내가 독성만 테스트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얘를 은나노를 만들면서 은나노가 수증기 상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코에 다 들어와서 코피가 나서 여기 코를 이렇게 저기 했는데 검은 딱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저는 나노를 전부 공대 교수님들하고 코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만들고 저는 그냥 용액이다 생각하고 분산 열심히 하고 그 공대와의 코워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노 만드신 분하고 제가 만약에 동물에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동물에 처리하는 그 시점에서 그 나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저는 이렇게 유지를 했고 저분들께 다시 그 시점에서 측정을 하시라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얘를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들어 주시면서 일부를 남기시는 거거든요. 저한테 일부를 보내고 그러면 제가 처리할 때 이런 상태로 했고 그러면 그쪽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제가 처리한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주부들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계속 살균을 해야 된다고 네. 그걸 생활처럼 하고 있는데 잘하는 살균, 잘못하는 살균 뭘까 갑자기 걱정이 되졌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살생물질에 함유된 나노물질들은 전부 성분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사실 때 제품 뒤에 있는 성분 표시 꼭 읽어보시고요. 그 나노물질들이 어떤 독성을 가졌는지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잠깐 검색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거 다 체크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빨래를 삶거든요. 삶아서 요새 물통 같은 거 그런 것도 살균을 합니다. 그런 소독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물질을 넣고 하지는 않습니다. 온도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열은 해서 살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중에 또 다른 게 생각났는데 저희가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면 아까 낙스 냄새 엄청 나는데 요즘은 생존 수영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피해가지 못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방어막을 쳐야 될지 많이 씻어내십니다. 많이 씻어요. 네. 그러니까 몸에 잔류되는 게 최소화되게 여러분들이 그 세수하실 때 비누칠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요. 네. 처음에 뭘로 개발된 줄 아세요? 세제로 개발이 됐어요. PHMG가 원래는. 근데 그게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제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세제는 그냥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기할 때도 그냥 대충 헹구지 마시고 깨끗이 닦고 왜냐하면 제가 이미 논문을 내서 괜찮아요. 근데 그 세제 성분이 남아서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간세포도 다 망가뜨려요. 세균들이 끓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닦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대신 헹굼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 세제들이 여기에 남지 않게 그릇에 남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하나 정도만 더 받을까요, 질문? 상상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혹은 아니면 지금 나노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실수를 했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을 때 그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돼야지 수출도 하고 여기 우리 국내에서도 소모가 될 수 있는데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스크리닝하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개발 위주로 갔었어요. 처음에. 지금은 모든 분야에 나노 소재니 나노 장비니 뭐니 그 모든 연구 개발 내용에 나노 안전성에 대한 검증 작업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도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게 뒷받침도 진짜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성에 대한 뒷받침만 좀 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네. 네. 자, 오늘 교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네. 최고의 과학 잡지 중 하나로 이제 명성이 높은데, 올해 창간 149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편집장이 임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리천장이 이렇게 살짝 깨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과학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천장이 하루빨리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교수님?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노물질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식품을 통해서 화장품, 뭐 이런 시멘트 같은데 거기에 있는 나노 물질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노출을 했더니만 성비가 바뀌어요. 저 괜찮은 거예요. 이 몸속에 쌓인 나노물질을 분해하는 나노 입자를 만드는 산업 노동자들이 진짜 외롭고 힘들 때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 전투 중이에요. 전투 중인데